가끔씩 우리 대변인님은 매체에 출연하시잖아요. 네. 종편도 나가시고 어떤 경우는 라디오도 나가시고. 근데 최근에 재밌는 사건 하나 났죠. 유여애 씨,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에 뽑힌 정말 그 쇼맨십 하나는 끝내주시는 분. 막 태극기 들고 노래 부르고. 신발 벗고. 근데 이분하고 맞상대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변인님하고. 거기서 일종의 막말 나온 거죠? 네. 그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류 최고위원님? 아니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미에서 함부로 그렇게 입을, 그러니까 정말로 입장을 밝혀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정농단에 대해서 김현정 앵커가 묻죠.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이러면서 함부로 그렇게 입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불까지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놀까지는 안 나와요. 이불에서 딱 멈추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뭘 모르면서 답변하냐 이런 게 한 두 번, 세 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 권리와 인권 이제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TV 생중계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2012년부터 논의가 됐고 13년도 이미 실행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생중계됐던 거하고 요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가결될 때 파면 선고할 때 생중계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을 TV 생중계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 모르면서 얘기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그 팩트 틀린 거 저는 전문만 봤는데 네. 정말 모르는 이야기는 유해희 씨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석박사예요. 법학 석박사. 대법원 무슨 대법원이에요? 어디서 연구관 뭐도 하고. 뭐 했죠? 네. 그리고 방송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 대학 교수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박또박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입을 이제 거기에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황당하잖아요.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기자들이 볼 때도 말을 좀 거칠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사실은 탐문차 전화를 하고 인사차 전화를 서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하고 계속 붙여줘라. 그러면 아마 청취자들이 되게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러다가 아마 그 뒷얘기도 언젠간 한번 나오지 않겠냐. 함부로 그렇게 입을 땡땡땡 여기에 또 나오면 그분의 그릇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말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심각한 표현이죠. 아직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정치 지망생인데 온갖 쇼맨십으로 최고위원회 당선도 됐고요.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재판은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박근혜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상관없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행상 책임에 있어갖고 파면당한 거 맞고요. 그건 별개로 문제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이니까 유죄라고 말할 수 없어, 무죄라고 말할 수 없어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는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국민들 입장에 받아들이는 감정은 국정농단 맞습니다. 일단은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생중계하는 것 자체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외국은 그런 게 추세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유여해 최고위원, 그분이 함부로 입을 그 부분은 맥락이 조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뭐 법적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느낌보다는 저는 뭐 그 현장에 바로 현장음을 들은 건 아니지만 기사 맥락을 보면서는 일종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니 이런 그런 거예요. 톤이에요. 네, 제가 저의 네. 해독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더구나 정치인이면 이것과는 저는 다른 맥락이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선 좀 다른 것들하고 연상에 대해서 생각이 들던데 그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인물을 배출한 세력 또 어떤 세력에서 이렇게 좀 뜨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우리 홍준표 이제 대표도 그러시고 무슨 학철이죠? 김학철 씨요. 김학철 씨. 레밍 선생. 네.
또 여기도 이 유해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물론 그분들이 각각 어떤 특정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튀인 것이 더 뉴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각각 지위와 어떤 맥락은 다른데 자신들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서 지금 그 부분, 그 세력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흐름을 대변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어떤 흐름을 이렇게 네.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주류 보수 중에서 일정하게 뜨는 분들의 잠재 의식을 반영하는 거라면 사실은 참 씁쓸한 거죠. 그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뭐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인터넷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요. 규정 지으면 여자 홍준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그 붕 뜬 느낌 있죠. 왜 가끔씩 네. 왜 좀 스포트라이트 받고 붕 뜨면 이제 오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유효회가 이혜훈 지역구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딱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페이스북 생중계라더만요. 근데 직접 한번 물어봐요 길거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 중에 그 인터뷰가 그 예, 지역구에서 한 거군요. 그러니까 해체시켜야 된다고 하는 실제로 칭찬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겠지만 뜨는 어떤 기분에 막 오버하다 보면 또 분명히 이분은 말실수하게 될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자업자득인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 홍준표 유해 이야기였고요. 합니다. 류해 최고위원님 그런데요, 박 전 네. 대통령 겨냥한 건 아닌 논의였다는 건데요. 김현 대변인께서 왜 자꾸 제가 모르면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냐면요. 방금이 또 호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허. 그러면 2012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의가 되고 한 번을 했으면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계속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왜 긴 세월 동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야기가 나올까요? 했다니까요. 2014년에 아니, 한번 한 그러니까 적이 그때 있다. 하고 난 뒤에 왜 그 다음에도 중요한 사건이 그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을까요? 중요한 사건의 기준이라는 게 따로 그거죠.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류 최고위원님?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사건의 기준이라는 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한번 공개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다는 것은 예. 그만큼 이거는 첨예하고 어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근데 사건은 중요하지 갑자기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지금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계속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국민을 알 중요한 권리.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실 때는 계속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인 것이고 어느 것도 지금 유죄가 나온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때까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다라고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치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때 나와 있던 수첩에 관한 것도 수첩이 정말 근거가 아주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었지만 그 수첩에 나와 있는 증거조차도 지금 증거가 미약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기 류 때문에. 최고위원님은 무죄 추정의 문제도요.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네, 죄송합니다. 김 국정농단 대변인님. 사례로 인해서 구속된 분이 지금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저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 그 지난 총선에 예, 예. 개입됐던 그 흔적이 발견된 문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니 일단 정말 김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증거가 있고 아주 차고 넘친다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저는 차고 넘치는 말 한 적 자, 없습니다.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증거를 이 자리가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 이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재판에 이제 생중계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지금 그 이야기는 얘기를 일단 하고 좀 있는데 차치하기로 하고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딱 찍으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류 최고위원님? 아니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미에서 함부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입장을 밝혀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재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정말로 예민한 자,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씩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류 최고위원님,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국정농단이라고 봤고 95%의 국민이 그래서 탄핵에 동의했다면 이 재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중계하는 게 어떻겠냐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 답변 1분 주시죠.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찬성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넘치는 증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전 대통령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인과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 자,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에서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서 재판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이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 것이고요. 사실은 국회에서도 많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생중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에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질이 높아질 것이고요. 검사나 재판부에서 재판을 상당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 상황이 오가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는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국민들 입장에 받아들이는 감정은 국정농단 맞습니다. 일단은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생중계하는 것 자체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외국은 그런 게 추세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유여해 최고위원, 그분이 함부로 입을 그 부분은 맥락이 조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뭐 법적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느낌보다는 저는 뭐 그 현장에 바로 현장음을 들은 건 아니지만 기사 맥락을 보면서는 일종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럼요. 생각에서 네.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니 이런 그런 거예요. 톤이에요. 네, 제가 저의 네. 해독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불까지만 나왔어요. 네, 이불, 그래서 놀까지는 안 이불에서 나와요. 딱 멈추긴 하더라고요. 음.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뭘 모르면서 답변하냐 이런 게 한 두 번, 세 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 권리와 인권 이제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TV 생중계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2012년부터 논의가 됐고 13년도 이미 실행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생중계됐던 거하고 요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가결될 때 파면 선고할 때 생중계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을 TV 생중계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속 붙여줘라. 그러면 아마 청취자들이 되게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러다가 아마 그 뒷얘기도 언젠간 한번 나오지 않겠냐. 함부로 그렇게 입을 땡땡땡 여기에 또 나오면 그분의 그릇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말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심각한 표현이죠. 아직 국회의원도 한번 못 해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정치 지망생인데 온갖 쇼맨십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도 됐고요.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재판은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박근혜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상관없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행상 책임에 있어갖고 파면당한 거 맞고요. 그건 별개로 문제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이니까 유죄라고 말할 수 없어, 무죄라고 말할 수 없어 이런 식의 공방. 가끔씩 우리 대변인님은 매체에 출연하시잖아요. 네. 종편도 나가시고 어떤 경우는 라디오도 나가시고. 근데 최근에 재밌는 사건 하나 났죠. 유여애 씨.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에 뽑힌 정말 그 쇼맨십 하나는 끝내주시는 분. 막 태극기 들고 노래 부르고. 신발 벗고. 근데 이분하고 맞상대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변인님하고. 거기서 지금 막말 나온 거죠? 네. 그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류 최고위원님? 아니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미에서 함부로 그렇게 입을, 그러니까 정말로 입장을 밝혀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정농단에 대해서 김현정 앵커가 묻죠.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이러면서 함부로 그렇게 입을 쭉 설명을 했는데 모르면서 얘기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그 팩트 틀린 거 저는 전문만 봤는데 네. 정말 모르는 이야기는 유해희 씨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석박사예요. 법학 석박사. 대법원 무슨 대법원이에요? 어디서 연구관 뭐도 하고. 했죠? 네. 그리고 방송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 대학 교수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박또박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입을 이제 거기에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황당하잖아요.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기자들이 볼 때도 말을 좀 거칠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사실은 탐문차 전화를 하고 인사차 전화를 서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